네, 여러분 삼성전자 부도설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경영진이 나서서 사과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진짜로 위기인 건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장환 슬로우뉴스 대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도설까지 진짜 일어났고 실적도 발표가 됐어요. 네, 부도설 나올 때는 설마 이렇게 수백조 원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러겠느냐 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어닝 쇼크라는 말이 왔죠. 이제 실적이 충격을 줄 정도다. 이 3분기 매출이 79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원인데요. 영업이익이 거의 9조 원이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가라는 건 미래의 그 실적 전망을 반영하는 건데 지금 이제 피크를 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피크를 치면 고점을 지나면 그냥 내리막길밖에 없는 건데 지금이 그 고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미 고점이 꺾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가는 고점 꺾인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꺾였는데 주가가 이제 그런 이 암울한 전망을 선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지난주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여러 리서치 기관들의 전망을 다 종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매출 전망이 80.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이 그 컨센서스가 이제 그 10조 그러니까 매출이 80조 9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조 7천억 원이었는데 각각 한 2조 원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실제 나온 거 보니까 기대보다 2조 원씩 네네. 다 낮았다. 1.9조 원이네.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시장에서 볼 때는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날아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은 분기에 9조 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이게 원래 11조 원을 내야 됐던 건데 이게 지금 2조 원이 날아가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문제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4분기 더 안 좋을 수 있고 내년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래되고 있는데 이 우려를 불식할 정도의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오늘 실적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더 이제 고민인 건 이제 삼성은 사실 이제 4개 회사가 좀 합쳐진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다음에 또 가장 잘 나갔던 게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인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반도체가 한 4분의 1 정도 되죠. 모바일이 큰데 이 영업이익으로 보면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으로 보면 61%가 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올해 2분기만 해도. 근데 이제 이 반도체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반도체가 전망이 안 좋고 내년에 더 안 좋을 거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여전히 모바일을 제일 많이 파니까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팔고 압도적인 D램 1위였던 업체가 지금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중국 업체가 가파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저가 D램을 쏟아내고 있고 중국 업체가 이제 4위로 추격하고 있는데 D램에서 더 이상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압도적인 1위 가져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시장 점유율을 계속 빼앗길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 최근에 많이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다뤘겠지만 HBM이라고 하죠. 고대폭 메모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인데 성장 부문인데 그렇죠. AI 칩에 사용되는 메모리죠. 네. 삼성이 거기서 이미 이제 한번 뒤쳐졌고 엔비디아에 이걸 납품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이제 계속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중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 나오기까지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4분기에도 테스트 중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실 오늘 발표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뒤처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전망이 나왔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이달 말에 발표할 것을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매우 그 삼성의 그 반도체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클 텐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4개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여전히 뭐 냉장고, 선풍기 다 팔죠. 근데 보면 냉장고나 선풍기는 해마다 뭐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 애플과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강력한 그 이 기반을 구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 등락이 있는 건
등락이 있는 건 반도체인데 그리고 반도체 가장 그 이익이 많았죠. 그리고 성장 산업인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냉장고를 더 많이 사진 않죠. 에어컨이나. 근데 반도체는 이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특히 AI 시장이 그렇죠. 커지면서 AI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느냐인데 그 시장에서 삼성이 지금 1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심지어 하이닉스한테도 뒤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네. TSMC에서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AI 칩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네. 하고 그것을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좀 더 기술력이 앞서서 엔비디아에 네. 납품을 하게 됐고 삼성은 사실 4분기에 차세대죠. 차세대 AI 칩 블랙웰 네. 같은 곳에 네. 들어간 HBM 납품을 할 수 있다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분기에도 시험 중일 맞습니다.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얘기했다는 우리가 이제 거잖아요.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블랙웰이 지금 이제 출시가 좀 늦어져 가지고 엔비디아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랙웰이 나오면 블랙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블랙웰이 좀 늦춰졌으니까 아직은 삼성전자에게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였죠. 아직은 뭐 이렇게 다급하게 내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여전히 시장 참가자들 볼 때는 삼성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과연 이 시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두고 지금 이제 다들 고민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이 480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50조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시가총액이 무려 140조 원이 날아간 상황인데 여기 돈을 묻어놓고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 얼마나 지금 이제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오늘 실적 발표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성전자 전영현 DS 부문장 이제 오늘 그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도 거의 처음입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거의 사과문을 냈는데요. 이 걱정을 뭐라고 끼쳐드려 했어요? 죄송하다. 근원적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성과에 송구하다라는 말까지 남겼는데 이것도 이례적이죠.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느낌은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약속 자체가 이런 약속이 어떤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렇게 사과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라는 위기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과 멘트가 뭔가 구체적이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젠슨 황이나 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블랙웰은 언제 선적하기 시작했고 뭐 계약은 언제부터 진행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게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사실 CEO 리스크도 좀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좋은 기업 여전히 9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이 매출이 주가가 왜 이 모양인가? 지금 퍼라고 하죠.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 나타낸 비율인데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이익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성장 산업은 뭐 40배, 100배까지 가기도 하죠. 근데 저기 그 엔비디아만 해도 40배,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정도를 PER을 적용받는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뭐 4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네.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본적인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그 사과문을 보면 사실 CEO가 지금 나서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만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HBM 걱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의 캐릭터상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긴 한데 걱정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십시오. 세계 1위였고 아직까지 압도적인 1위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HBM 걱정하고 계시지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HBM 수율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수율이라는 건 수율 못 맞춘다고. 얼마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완성품이 얼마 정도 되느냐. HBM 수율이 한때 20%도 안 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뭐 10장을 만들면 2장밖에 못 건졌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한 60% 정도 올라왔다는 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CEO가 나서서 해줘야 되죠. 수율이 올라와 있고 거의 완성 단계 있고 테스트를 뭐 언제 통과할 거다. 뻥을 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이게 반등할 텐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사과문이 있고 노력하겠다만 있고 중국 시장 중국 업체들 쫓아오고 있고 HBM은 아직 비전이 없는 상태. 이건 패닉이 아니라 진짜 공포에 빠질 만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공무원이 발표는 그리고 왜 부문장 우리 전영현 부문장은 아무튼 이 반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회장이지만 사람들 잘 모르고 여전히 그런 혁신적인 이미지가 없는 그런 삼성의 이미지를 더 공고화하는 그런 발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의미 얘기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작년까지 되게 반도체 시장 안 좋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거의 반도체에서 영업이익 안 나고 이런 상황이다가 지금 사실 바닥을 치고 쫙 올라와서 다시 피크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반도체 하셨어요. 부문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보시면 이게 이제 정말 이 보시면 안타까운 게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작년에 그러니까 15조 원 영업 적자를 냈어요. 반도체에서만. 사실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안 좋은데도 주가가 올랐죠. 이 파란색 선 그래프가 주가 그래프고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의 사상 최고로 1년 내내 적자를 낸 무려 15조 원이 영업 손실을 냈고 그럼에도 기대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른 거죠. 내년에 오를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마지막 그래프가 지금 이제 6.5거든요. 올해 2분기 6.5였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5조 원으로 더 빠졌습니다. 3분기에. 지금 이제 이게 흐름인 거죠. 꺾이는 영업 적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를 계속 보였는데 이게 이제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건 2분기에 이미 이게 고점이었다. 3분기에 줄었고 4분기에 더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겁을 집어먹고 빠질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년에는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을 지금 이 실적 발표에서는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지금 이제 마지막 그래프가 6.5인데 지금 오늘 발표한 게 아마 이제 5조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위기, 반도체 영업이익의 위기. 네네. 영업이익. 그게 피크 나머지는 거의 거죠. 비슷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폰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디스플레이도 흑자라고 합니다.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반도체에서 삼성이 가장 잘하는 반도체 그리고 가장 성장 산업의 반도체가 지금 안 좋다,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위기의 원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아까 한 5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어때요? 길게 본 주가 길게 추이 그래프가 있을 20년 텐데. 주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와 LG, SK를 같이 보여준 그래프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사실 보면 한국의 대장주지만 파란색이 삼성전자인데요. 주가 자체는 삼성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20년 전과 비교하면 한 뭐 5배 이상 오른 셈인데 사실 좀 약하긴 하죠. 5배면 물론 500%니까 높긴 하지만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20배 이상 올랐다가 빠지긴 많이 빠졌죠. 빠졌지만 이 주가의 매력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많이 빠졌죠. 빠졌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새로운 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 삼성은 공룡처럼 약간 지금 이 몸집이 무거워진 단계이면서 특히 HBM에서 SK의 지금 선두 주자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이번에 마지막에 저거 딱 주가 꺾이기 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꺾이기 직전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였던가요?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조금 공격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맞을 생각했던 건 모건 스탠리 왜 이러나 그 약간 국수주의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3번을 삼성전자 주가를 후려쳤는데 2번 맞았고 1번 틀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사실 모건 스탠리 서울 지점 계좌에서 매도 거래가 많아서 여기서 자전거래 한 거 아니냐, 자기들이 팔아놓고 이걸 이렇게 떨어뜨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과 별개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건 스탠리 전망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이닉스 주가를 전망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막 완전 거의 그러면 반토막을 후려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같은 시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에서 좀 뭐 새로운 거 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빠졌죠.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도 납품하고 있고 네. HBM에서는 경쟁력이 입증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어려워진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HBM으로 나갈 길도 지금 막혀 있으니까 뭔가 중요한 위기가 건 오는 거 아니냐. 사이즈보다 방향인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키를 주고 있는데 삼성은 그 방향을 잃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 끝내주는 경제 작가님도 삼성전자 주주라고 하시던데 소액주주. 네,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일단 굉장히 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계속 주식을 또 샀단 말이죠. 무려 7조 원어치를 샀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8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재미있는 건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떠받친다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유명한 격언 있죠. 떨어진 칼날을 손으로 받지 마라.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그 상황일 것 같은데 많은 투자자들이 죄송하지만 이 정도면 오르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장주인데 그리고 설마 삼성이 망하겠어라는 생각인데 이건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도설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건가 안 좋을 건가 그리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을 건가 안 좋을 건가를 보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적자가 났지만 주가가 올랐던 건 그래도 이게 바닥이다. 오를 거다. 사실 그게 작년에는 이제 메모리 수급 문제였단 말이죠. 메모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 메모리는 왕창 투자해가지고 다시 이제 생산하는 단계까지 그리고 미래를 보고 공장을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조 원대 라인 증설 맞습니다. 투자해서 하고 그러죠. 그걸 이제 KPX라는 투자를 왕창 얼마나 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 고품질 메모리를 뽑아내느냐. 몇 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건데 또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늘어났는데 그때 수요가 많지 않으면 그렇죠. 엄청 가격 재고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물량을 잘 조절해야 되고 물량을 조절한 것처럼 이익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장기적 이익이 커지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중국도 쫓아오고 정작 가장 성장 산업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 매수자들 매물 구간을 봤더니 7만 5천에서 8만 원에 샀던 사람들이 31% 정도. 7층 거주자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8층 거주자도 27%나 됩니다. 8층.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주식을 샀던 사람들 82%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 30% 정도 되죠.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82%의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 이 다시 이익을 보려면 지금 5만 전자가 아니라 6만 전자 넘어서 7만 전자 갈 때까지 8층은 가야지 다. 8층 가야 이익을 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비슷해질 거죠. 것 그런데 같은데. 지금 이제 다들 고민은 이 정도면 오르지 않을까,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아직은 섣부르다. 왜냐하면 바닥 밑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거기서 눈길 끄는 게 부도설이었어요. 네. 부도설이란 거 도대체 뭐지? 이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부도나면 그건 약간 이제 호들갑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또 최근 인텔을 보면 인텔이 또 한때 세계 최고의 그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 기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단 삼성전자는 유보금이 부도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가 몇 군데 나왔죠. 이제 실제로 뭐 그 부도 부도설 가능성이 있나, 있다고? 부도 가능성이 있나라고 하고 이제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 그런 전망들은 사실 약간 이제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도설까지는 뭐 일단 삼성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도에 준하는 형태의 위기, 그다음에 인텔이 지금 2분기에 2조 원 손실이 났고요. 직원의 15%를 해고했죠. 삼성도 근데 최근에 보시면 비슷한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임원들은 주말 출근을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굉장히 위기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 엔텔은 그래서 또 다시 뭐 매각설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자칫 이 투자의 그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 투자 적기 그다음에 기술에서 어떤 그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위기에 머물 수 있다라는 우려는 여전히 있죠. 부도설은 아직 이르지만 위기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도 굉장히 그 위험 신호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영진의 소극적 행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CEO들이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가? 경영진들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도 예전 같지 않고 구형 메모리, DRAM도 지금 여전히 시장이 꺼져가고 있고요. 비메모리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고 HBM은 시장 진입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환율, 일회성 비용 등등의 모든 지표들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주가가 지금 뭐 실적 발표 직후엔 한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오늘 같아요. 5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네. 6만 원을 받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에서 주가는 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악재가 없다면요. 그런데 아마 이제 4분기 전망도 이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부도설이 뭐 금융시장 일부에서 있기는 있었던 모양인데 네네. 그러니까 유보금이 한 138조 원 네네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부도 자체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죠. 여전히 영업이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인텔처럼 갑자기 대규모 손실 그리고 네. 뭐 정리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HBM 시장에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 DRAM 시장 자체가 이제 내년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뭐 그 수십조 원 시장 자체가 이제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HBM이 변수다. 네네. 최근에는 그 파운드리에서 활로 찾아본다고 그러면서 투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TSMC하고 많이 그것도 비교가 사실 되기도 이제 했었어요.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생산 공장을 가지고 한다는 거. 네네.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얘기하고 이제 AI 칩 얘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우리로 따지면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 역할을 네네, 하는 거고 맞습니다. AI 칩이나 CPU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연산을 하는 그런 네네.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삼성이 그 초격차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격차에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야, 우리는 초격차를 가지고 있어라는 건 자부심으로는 좋지만 그 초격차라는 건 의외로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실제로 최근 상황을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쫓아오고 있고 이미 D램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초격차가 아니라 초격차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초격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 판단 착오 중 하나가 이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걸었어요. 그때만 해도 야심만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시장을 너무 가볍게 봤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TSMC와 경쟁에서 여전히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만은 올해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시장. 심지어 뭐 그 우크라이나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 러시아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냐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 보면 이제 TSMC보다 삼성이 매출이 3배. 그런데 엄청 큰 기업이네요. 훨씬 큰 삼성이 기업이죠. 세 배 삼성이 큰데, 사실 근데 그런데- DS 보면 다른 부분도 네네. 있으니까. 그런데 주가는 또 시가총액은 3분의 1.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 매출 대비 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9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어이고. 얘기죠. 사실 기업 가치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평가됐지? 삼성이 그 매출에 맞는 그 예를 들면 그 TSMC 정도의 이 지분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지금보다 한 9배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근데 얘기인데 그게 다 AI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TSMC에서 AI 맞습니다. 칩을 생산하니까 AI 시장은 앞으로 그냥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가는 기대를 먹고 자라니까 다 그게 네. 연결돼서 연결돼서 오른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부진이 사실 한국 전체 시장의 그 이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도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렇죠. 원인이 거꾸로 이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삼성의 주가를 낮추고 삼성이 낮은 그 매력이 또 한국 시장 전체의 매력을 떨어뜨리면서 전체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대만이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 4일까지 보니까 24%가 올랐어요. 대만 증시 전체요. 네네. 종합 지수. 미국은 21%, 네. 일본도 16%, 한국은 마이너스 3%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올해 다 주식 시장이 좋았는데 세계 평균 17% 플러스인데 한국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일단은 불확실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결국 핵심은 이제 그 우리 최승병 박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HBM 시장, AI 시장에 대한 이제 그런
이게 과잉 투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비용을 쏟아부어가지고 과연 여기서 AI에서 돈을 벌겠느냐. 그리고 AI 시장이 망가지면 진짜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 경기 위치가 오지 않겠느냐인데 AI는 한동안 투자가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AI가 과연 뭐 넷플릭스처럼 돈을 벌 것인가, 구글처럼 돈을 벌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게 엄청난 뭔가 그 변화를 만들 거기 때문에 AI 투자는 한동안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어떻게든 삼성이 뭐 HBM에서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직 살아 있죠. 그리고 한국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면 이 디스카운트가 재평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삼성의 주가도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멀진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주식 전문가들, 증거시장 여러 전망을 종합하면 바닥이 멀지 않았지만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인 최승병 박사가 나와가지고 네. 예전 언젠가 HBM 조직을 삼성전자가 무시하고 축소를 해버렸다는 게 맞습니다. 그때 HBM 안 뜰 거다, AHB 네. 안 뜰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는 게 지금의 보통 말 패착이다. 패착이죠. 네. 그렇게 설명.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한 끗 차이로 인텔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이 급변한 시장에서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수십조 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의 실패가 치명적인 그 위기를 부르는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은 인텔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나서서 뭔가 풀어야겠죠? 근데 아마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가죽 잠바를 입은 젠슨 왕이라든가 뭐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이 스타급 뭐 그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CEO 어드밴티지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은 여전히 그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분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사실 그런 그 이 뭐 CEO의 그 아이덴티티, CEO 브랜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용 회장은 그런 좀 약간 모범생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좀 바꿔서 전략적인 아니면 철저하게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뭐 전망을 내놓는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내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PER이 11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 보세요. 이거 40배가 넘습니다. 이건 반드시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글로벌 테크 기업에 맞는 이 PER을 인정받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3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뻥이 아니라 이건 그 어떤 그런 이제 그 전략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전을 내놔야 된다. 이재용 회장이 올해 10년째입니다. 10년째이고 1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지난해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죠. 희망보다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이 메시지와 도약의 어떤 그런 이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 경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괜찮아 보여요. 다들 그냥 잘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또 잘해왔어. 그런데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병 박사의 끝내주는 경제 그리고 강정수 박사의 끝내주는 경제 들어보시면은 이 이야기들 더 자세히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